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즉, 준법과 공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 블레스 유라는 말 들어봤나요? 직역하면 법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재미삼아서 법이 너를 살렸다. 너는 법의 축복 때문에 살았다. 즉, 법이 아니었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법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과 공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 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본 후 준법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공익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란 뭘까요? 법이란 인간의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 규칙이자 국가가 구성원에게 강제하는 규범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칙이래요. 법이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걸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아침은 8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6시에 먹어야 되며 모든 식사는 탄단지가 골고루 섞여야 된다. 이를 어겼이 징역 3년. 이런 법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국가가 강제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린 이러한 법을 왜 지켜야 될까요? 뻔한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아무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고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싸우고 때리면 우리 사회는 엄청 혼란해지겠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쌤이 여름방학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몇몇 도로 위의 무법자들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처럼 법을 안 지키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법이 있죠. 이런 최저임금 제도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약자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업주들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일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의론과 혜택론이 있는데 동의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론은 내가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러겠죠? 선생님, 전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동의한 적이 없죠. 이 주장은 여러분이 이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동의입니다. 자신이 동의하겠다는 뜻을 말이나 서류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묵시적 동의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동의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이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은연중에 이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고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동의에 근거를 둔 의무가 된다라는 것이 동의론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혜택론입니다. 혜택론은 내가 국가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와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죠. 이러한 혜택은 모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잘 지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는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혜택론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소크라테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러진 않았는데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친구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빨리 탈출을 하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법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네. 우리는 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게 해주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온갖 혜택을 그대와 다른 모든 시민에게 베풀었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가 법률 사건이나 다른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나서도 이곳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기로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네. 그래서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세 가지의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첫째는 그가 자기를 낳아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자기를 길러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셋째는 그가 우리에게 복종하기로 동의해놓고서는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네. 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준법의 근거를 동의론과 혜택론을 참고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그 준법의 근거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근거와 그 이유도 적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준법을 통해서 증진할 수 있는 공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가진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또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겠죠.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갈등을 겪을 수 있겠죠. 이때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때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 혹은 우리 반에 규칙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규칙 중에서 바꾸고 싶은 규칙이 있다면 적어보고 바꾸고 싶은 이유도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바꾸고 싶은지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자, 어떤가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있었나요?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법과 규칙은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공익을 해치는 법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개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당한 절차로도 바꾸기 어려운 법이 있으면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란 정당한 절차로도 바꾸기 어려운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이를 공개적이고 평화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법이나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즉, 법에 저항하는 목적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성입니다. 폭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도 부당한 법을 바꾸기 힘들 때 시민불복종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재 법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받는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 법 체계 전반인가요? 아니면 개별 법률, 하나의 법률인가요? 하나의 법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두 명의 학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롤즈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람의 말을 정리하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나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로입니다. 소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 이 사람의 말을 정리하면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하며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법과 공익의 관계 그리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학습지를 모두 잘 채우도록 하세요. 안녕.